커피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뉴스타파도 커피에 초점을 맞췄고 커피가 본질이게끔 오해할 수 있는 김만배와 신앙님 사이의 대화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뒤에 아니다. 이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검사들과 커피를 함께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60건 넘는 SNS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공식 논평 제외하고요. 김만배 씨가 한 진술은 비교적 명확해요. 윤석열이 당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박영수라는 전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입건하지 않아서 없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느냐?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계좌 추적까지 해서 조우영이 10억 원대 넘는 그 대출 브로커 수수료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 뒤인가?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는 그때 당시의 수사 기록만 가지고 그냥 조우영을 구속했어요. 그거는 김만배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와 15년 또는 20년 만에 만나셨다고 했는데 장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9월이 15년 또는 20년 만에 처음인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9월 15일에 처음 만난 거죠. 그 장기간 동안 소통이 전혀 없다가. 뉴스타파 기자와 이런 보도 시점 같은 걸 협의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녹음 파일만 제공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터뷰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요? 제로. 그 정보를 1억 2천만 원에 팔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러면 그게 판권을 샀다는 김만배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니, 있는 건가요? 김만배 씨가 그걸 판권을 샀다고 말했는지 오늘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1억 5천만 원 이하로 받는 것은 제가 네, 오늘 신앙림 전 노조위원장 상당히 좀 길게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건은 그래서 이른바 여권에서 공작이라고 말하는 김만배 씨와 뭔가 공모를 해서 의도를 갖고 잘못된 오보를 했느냐라는 부분인 거겠죠. 저희 준비한 그 그래프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뉴스타파에 사실 논란이 됐던 그 보도 부분이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라는 겁니다. 요걸 보면 윤석열 당시 검사가 뭔가 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사실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김만배 씨 어제 저희가 다뤘었죠. 김만배 씨는 뭐라고 했느냐. 그때 그 발언 윤 대통령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부인했죠. 근데 지금 신앙림 씨 오늘 새벽에 얘기한 이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을 좀 무마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나는 거기에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사줬다라는 부분 크게 의미 부여 안 했다. 그냥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박봉건 의원님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사실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아니 윤석열 검사가 나는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했지만 윤석열 검사가 뭔가 등장을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등장을 한 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두 사람 말이 지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 말도 다를 뿐더러 네. 지금 비상식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 개발 특혜의 몸통이 이재명
당시 후보라고 나왔었는데 그 몸통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허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그 인터뷰에 어떻게 보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파급력을 가진 파괴를 가진 그 뉴스, 그 인터뷰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고 지금 계속해서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 인터뷰가 허위라는 걸 스스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죠.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 자체도 지금 그 전문을 공개를 했지만은 네. 어떤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뉴스타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녹취록 내용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도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허위 인터뷰의 가장 핵심 뭡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줬느냐. 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 저축 대출 사건을 무마해 줬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을 보면은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지도 않았고 윤석열 검사가 부산 저축은행 대출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고 무마시키지도 않았다라는 게 나오는데 뉴스타파에서 그 부분을 빼고서 보도를 했고 그 당시 뉴스타파에 보도할 때 윤석열 그 후보가 조우영 이 사람이 대장도 대출 브로커인데 이 조우영 씨를 전혀 모르고 봐주기 수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이 핵심 내용을 빼놓고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리고 그 신앙님 씨와 지금 그 김만배 씨하고 이야기할 때 김만배 씨는 신앙님 씨한테 어떻게 속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신앙님 씨는 그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었어요. 이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김만배 씨도 언론사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방금 또 들으면서 좀 황당했던 게 지금 신앙임 씨가 데이터베이스를 판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김만배 씨는 그 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샀다 그랬거든요. 예술적 가치와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너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많은 등장인물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일단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김만배 씨의 발언이 나왔고요. 오늘 새벽 지금 이 신앙림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나온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 내용이 나왔죠. 이거를 오늘 자근자근 좀 나눠가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신앙림 씨가 얘기한 이 부분 어제 김만배 씨의 발언이랑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 당시에 뭐 윤석열 검사죠. 뭐 커피를 타줬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고 그 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 대화 녹음하는 거 김만배 씨는 몰랐다. 이거는 신앙림 전 위원장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앙림 전 위원장은 녹음은 내가 사과할 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김만배가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책값 부분.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돈이 간 겁니다. 돈이 오간 거, 돈이 간 거. 요 돈 부분에 대해선 평생 업적.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했고 아까 직접 들으신 것처럼 신앙림 씨는 이거는 양도하지 말고 가공하지 않은 조건 이건 그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1억 6,500을 받았는데 사실 그 이상 받아야 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런 책이라기보단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서 구입 계약 날짜도 사실 좀 약간 오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어제 뭐라고 했냐면 그건 난 사실 뭐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했다. 뭐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뭐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신앙림 씨는 그거는 김만배의 뜻이라서 나 뭐 큰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이른바 커피 터줬다는 그 부분 더해서 녹음, 책값 그리고 도서 구입 이 계약 날짜 등등 요 부분 등이 지금 다 약간 말이 다른데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아까 얘기가 나왔죠. 뉴스타파의 녹취가 그럼 실제로 어땠느냐. 원본을 지금 다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여당 김만배 뒤의 정치적 뒷배 공세 뉴스타파 72분 음성 파일 공개 반박. 72분 분량의 음성 파일을 어제 전체 다 공개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72분을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누가 아까 그 박하는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돼. 그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그러니까 조용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용은 가가지고 박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네. 지금 들어보시면 앞부분에 처음에 나온 내용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얘기가 사실 뉴스타파 보도에는 실리지 않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니 방 뭐 검사가 타줬고 어떻게 검사랑 커피를 같이 마시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피는 그냥 그 혼자서 받았고 먹지 못하고 나왔지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부분만 듣는 것과 앞과 뒤를 같이 듣는 거는 좀 내용이 달라요. 조상호 변호사님. 예. 그럼 이거는 사실 뉴스타파가 그럼 짜깁기 한 거야 라고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대목인 거거든요. 글쎄요. 저 사건에 지금 저 뉴스타파의 보도의 본질이 뭐였죠? 결국에는 당시에 이미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네. 조우영의 그 대출 브로커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중대 범죄인데 그 범죄 행위를 알고서도 네. 박영수라는 친분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마해 결국 줬느냐. 사건을 없던 것으로 했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커피를 안 타줬어도 무마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커피를 뭐 직원이 타줬는지 박모 검사 그 밑에 있는 네. 그분이 타줬는지는 좀 애매하게 지금 진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김만배 씨가 한 진술은 비교적 명확해요. 윤석열이 당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박영수라는 전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입건하지 않아서 없던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느냐?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계좌 추적까지 해서 조우영이 10억 원대 넘는 그 대출 브로커 수수료를 받은 사실까지 확인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는 그때 당시의 수사 기록만 가지고 그냥 조우영을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 건 맞는데 고의로 덮었느냐 부분만 불분명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가 그 당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설명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뭐 책의 가치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로 치면 한 1억 5천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예,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데 평생 업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정황 뭐냐 당시에 조우영이 불법이 있었고 네. 그 수사팀에서 불법을 확인했어요. 근데 제대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부실 수사의 경위가 어땠느냐 관련해서 네. 윤석열 당시 검사와 그 근무연이 있는 박영수 변호사를 김만배가 소개해서 네. 그 조우영에게 붙여준 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실제 석연치 않게 사건 자체가 입건조차 되지 않고 빠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불법이 실제로 있었느냐는 4년 뒤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서 구속해서 처벌함으로써 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확인된다 하더라도 저때 당시에 저 내용은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일단 지금 어쨌거나 커피를 타주고 안 타주고 커피를 누가 타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실 수사고 어쨌거나 윤석열 당시 검사 때 이걸 무마해 준 거는 팩트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된 방식과 양상을 보면요. 이 정말 커피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뉴스타파도 커피에 초점을 맞췄고 커피가 본질이게끔 오해할 수 있는 김만배와 신앙림 사이의 대화만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뒤에 아니다. 이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검사들과 커피를 함께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시 이걸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60건 넘는 SNS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공식 논평
제외하고요. 제가 이 65건의 SNS를 전부 다 캡처해놔서 이따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인데 네. 여기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표현을 조직적으로 쓰느냐? 커피게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본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네. 뉴스타파는 마치 커피가 핵심인 것처럼 의도적인 누락과 짜깁기를 통한 이 보도를 했고 네. 이걸 받아서 가장 크게 이용해 먹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커피게이트라고 명명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이라는 이 조국 전 장관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한 정의로운 검사가 마치 부산 대출은행 사건의 브로커한테 커피나 타주는 그런 검사로 오인되게끔 이 보도가 적극적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그 당시에도 전후의 맥락이나 지금 네. 드러난 것 등을 공평하게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면 모르되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노골적인 정파적 의도가 깃들어 있는 보도고 이걸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받아서 엄청나게 대선 사흘 내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김만배나 신앙님, 뉴스타파 이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주체 중에 한 축과 민주당 사이의 어떤 교감 내지는 이해관계의 공통사가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그 뭐 커피게이트라고 말한 그런 부분들 문자를 캡처한 게 있다. 오늘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죠. 그 부분 좀 짧게 설명을. 근데 그거는 이제 기사만 찾아봐도요.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선대위의 주요 당직을 맡았던 정치인들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잖아요. 네. 이거 아니다. 윤석열 커피게이트다라고 엄청 썼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 페이스북 상에도 그런 표현을 남긴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다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아니 사실은 언론이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보도하느냐와 관계없이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이른바 밈이 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그러면 커피게이트라고 뉴스타파가 타이틀을 달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네. 수사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타이틀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거를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은 홍보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아주 직감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손쉽게 설명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처럼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희대의 정치 공작이 되려면 애초부터 언론사에서 헤드로 그걸 뽑았겠죠. 그리고 너무 손쉽게 받았겠죠. 그거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언론사 보도가 좀 커피에 지금 집중을 했고 뭐 커피게이트라고 얘기를 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쌤 저희가 또 짚어볼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녹취 72분짜리를 쭉 들어보면 김만배 씨가 신앙림 전 위원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해요. 누가 이렇고 이렇게 해갖고는 뭐 누구 아들이 이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누구라고? 뭐 했다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김만배 씨가 형, 내가 써줄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형, 자, 내가 써줄게. 몇 가지 보내주더래. 사건이 없어졌어야 돼. 뭐라고? 그러니까 뭐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내가 써줄게. 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차재원 위원님. 사실 저도 기자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15년,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15년, 20년 만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사 나가면 큰일 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써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김만배 씨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인터뷰도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은 상당히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사건의 와중에서 잘 아는 선배가 전화를 했길래 상당히 좀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나갔다는 것이 김만배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지금 대선을 어떻게 결과를 뒤집기 위한 네. 짜고 친 고스톱은 아니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만배 씨의 그러니까 주장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이거 제가 또 써드릴게요라는 말 자체가 네.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실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네. 일단 지금 신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대선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했다는 그러한 이 지금 정황에 대한 상당히 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이 모습들은 보인다. 예를 들면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면 상당히 치밀한 계획하에 그렇다고 한다면
녹음이라는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는 녹음하는지 몰랐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림 씨가 나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그런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라는 부분이 결국 1억 6,5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값이라고 보는 책값이라는 거죠. 부분도 한 사람은 뭐 그 정도 업적이 그러니까 평생의 업적에 대한 가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한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뭔가 두 사람이 짜고 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뷰는 9월 달에 됐지만 보도가 된 것은 사실은 이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보도가 됐는데 지금 신앙림 씨 주장은 보도가 되는지도 몰랐고 자기는 그 녹취록에서 어떤 부분이 편집돼서 나가는지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뉴스타파가 72분 중에서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김만배 씨의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당시 윤석열 검사가 조의영 씨에게 커피 타주고 그냥 나가라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바로 사흘 전 시점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